안녕하세요. 지식계여 한류를 꿈꿔라의 김성림입니다.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이런 인간론은 없었다. 역사상 최고의 인간론, 김성륜의 보편적 인간론이라는 오늘의 동영상의 제목이 결코 어그로를 끌기 위한 것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분야를 수사한 결과 저의 인간론에 견줄 만한 인간론이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의 이론의 중간 정도만 가는 인간론이라도 알고 있다면 신고해 주세요.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각광받아온 프로이트, 하이데거, 스키너, 메슬로우, 라강, 푸코, 둘레이즈, 도킨스, 스티브 핑커 등 서구 학자들의 인간론이 그렇게 정말로 대단해 보이시나요? 이분들의 대부분의 인간론은 평생의 작업으로 당연히 방대하고 복잡하고 모호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들 위에서 이들의 이론을 내려다보면 먹고 자고 싸고 공부하고 사랑하고 돈 벌고 권력투쟁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정신장애를 앓는 당연한 인간의 특성도 설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인간을 논했지? 라고 붕괴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문제들 투성이가 바로 이들의 이론입니다. 인지심리학에서 자신의 사고를 밖으로 나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하죠. 이를 해보라고 이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양의 지금까지의 인간론은 나무를 평생 연구한 후 숲이 나무라고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인간론이 거의 다입니다. 그 증거는 누구나 다 아는 다음과 같은 인간의 메타 퀘스천을 제대로 답한 인간론이 지금까지 서구에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런 메타 퀘스천에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사나? 왜 우리의 욕망에는 끝이 없나? 사람은 왜 사랑을 하는가? 왜 자식을 낳는가? 인간은 왜 어떻게 습관을 갖는가? 사람들은 왜 권력을 추구하는가? 사람들은 왜 소유하려고 하는가? 사람들은 왜 사랑하려 하는가? 사람들은 왜 알려고 하는가? 알미란 무엇에 대한 알미인가? 진리란 뭐고? 이를 왜 추구하는가? 사람들은 왜 자살하는가? 감정은 무엇이고? 어디서 왔고? 어디에 근거하는가? 나라는 정체성은 어디서 오는가? 인간은 사회를 왜 그리고 어떻게 형성하는가? 사회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사회질서와 법제도 등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경제제도는 어떻게 가능한가? 지식제도는 어떻게 가능한가? 왜 지식제도는 권력의 영향을 받는가? 정치제도는 어떻게 가능한가? 등등. 이런 광범위한 메타 퀘스천들에 대해 저의 이론이 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에 대한 개별적인 분과적 접근이 아니라 이들의 아우르는 보편적 접근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나온 각 학문의 분과적 접근의 성과들이란 나무들은 저의 보편적 인간론인 숲을 지지해 줍니다. 프로이드든 메슬로우든 라강이든 둘레즈든 도킨스든 누구든 저희의 토론회 심포지움에 초대합니다. 이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분들을 추종하는 많은 한국의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저와 생산적, 지적 배틀을 즐기고 싶지 않으신가요? 요즘 비보이의 배틀, 게임 배틀, 사회 곳곳이 배틀입니다. 이분들의 이론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이론에 비하면 조적지혈입니다. 건방지다고 불편해 하시겠지만 이는 진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인간론에 흠집을 낸 인간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의 이론이 넓고 복잡해서 30여 년간 했으면 오죽하겠습니까? 요약의 요약본을
몇 편의 동영상으로 나눠 올리겠습니다. 저희의 보편적 인간론의 맛을 미리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미 올린 불안 시리즈, 행동주의 시리즈, 지금 올리고 있는 오르가즘 시리즈를 통해 그 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듯 인간을 구성하는 6개의 요소는 대체로 의식 아래층에 있는 영역과 육체, 감정, 인지, 그리고 의식층에 가까이 있는 느낌과 생각입니다. 이 중 인간을 움직이는 에너지와 커다란 방향성은 영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욕망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속한 유기체의 속성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욕망 이외의 육체, 감정, 인지, 느낌, 생각은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인간은 유기체입니다. 인간의 특성은 3가지 유기체적 속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유기체는 생명 현상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보편적 인간론은 인간의 생명 형상인 유기체적 속성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생물의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생물로서 인간이 갖는 3가지 유기체적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 유기체로서 인간은 환경에서 생명을 얻고 유지하며 잃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유기체로서 인간에겐 자신과 자신의 밖을 구별하고 자신을 독립적인 개체로 인식해 하며 이기성을 낳는 나, 에고란 집착의식이 욕망의 중심에 있습니다. 10살 때의 자기와 30살 때의 자기가 동일한 존재라고 느끼는 것의 중심에는 나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셋째, 인간은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 에고를 중심으로 하는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영역은 당대 삶의 욕망과 후대 삶의 욕망과 불안 통제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역의 이 3가지 하위 욕망은 다음과 같이 2가지 속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히 살려는 욕망이고 나머지 하나는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입니다. 영원히 살려는 욕망에서 당대 삶의 욕망과 후대 삶의 욕망이 나왔습니다. 당대 삶의 욕망, 이는 자기 보존 욕망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살고 싶은 영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100년도 채 못 되는 삶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식욕, 수면욕, 갈증 해소욕, 체온 유지욕, 방어욕, 배설욕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간단한 것들을 많은 인간론들은 다루지 못합니다. 이를 무시한다면 죽은 인간만을 연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후대 삶의 욕망, 지금 올리고 있는 오르가즘 시리즈에서 이 욕망을 좀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식을 통해 채 100년도 못 되는 당대 삶의 욕망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욕망입니다. 낭만적 사랑, 성욕, 그리고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이 욕망을 이루는 3 요소입니다. 이들은 모두 후대 삶의 욕망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영역의 2번째 속성인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에서 불안 통제 욕망이 나왔습니다. 저희의 보편적 인간론 가운데 있는 영역 이론에는 내가 자랑하는 강력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의 욕망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보존의 에로스와 성욕의 리비도는 프로이드가 헛갈려 했던 부분이지만
저의 이론에서는 무리 없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랑할 부분이 지금 말할 불안 통제 욕망입니다. 불안 통제 욕망. 이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전 동영상인 불안 시리즈 6편을 보시면 불안의 기원과 불안 개념의 다양한 추이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두 욕망이 영혼이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낸 욕망인 영역의 영원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 불안 통제 욕망은 영역의 안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미지의 치명적인 가능성을 가진 자극들이 언제 어디서든 존재합니다. 이런 끔찍한 생존 환경은 불안을 후천적이 아닌 선천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욕망에 특히 주목해야 할 이유는 이 욕망에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많은 사회적인 특성들과 관련 있는 욕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편적 욕망론의 가장 큰 강점은 모든 욕망, 감정, 몸, 인지 등을 하나의 영역 이론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이 바로 불안 통제 욕망입니다. 관객끼리의 욕망. 이 욕망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일회적이고 동시다발적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양한 미지의 자극을 다루기 위해 관계를 억지로 패턴화해 그 길로만 관계함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제2의 천성인 습관과 성격 그리고 사회 질서를 낳고 이끄는 욕망입니다. 성격 심리학이건 성격에 관련된 책을 보건 습관 관련 책을 보건 성격과 습관의 기원에 대해 확실히 전체 인간론의 입장에서 설명한 책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습관, 성격, 사회 질서의 근거를 제대로 제시한 인간론은 없습니다. 이전 동영상인 행동주의 시리즈 7편을 보시면 좀 더 깊게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본능의 동물과 본능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인간의 차이, 호기심과 진리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현실감의 실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관객길은 거의 모든 관계학에 나 있습니다. 알매 욕망. 알매 욕망은 자극들의 올바른 패턴을 알아내 지나갔거나 다가오거나 다가올 미래의 자극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려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인간의 지식 제도를 낳고 이끄는 욕망입니다. 힘의 욕망. 힘의 욕망은 외부로부터 오는 불안 요소를 힘을 통해 통제함으로써 불안을 줄이려는 욕망입니다. 힘에는 물적 대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에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능력과 권력의 추구나 정치 제도 등을 낳고 이끄는 욕망입니다. 소유의 욕망. 소유의 욕망은 당대와 후대 삶의 욕망에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식량을 비롯한 생존에 필요한 필수품을 미리 확보해 둠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려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경제제도를 낳고 이끄는 욕망입니다. 사회의 욕망. 사회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려는 욕망입니다. 함께 있음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려는 동행의 욕망. 타인과 유대를 가짐으로 불안을 통제하려는 유대의 욕망. 그리고 지지의 욕망이 있습니다. 지지의 욕망에는 헤겔의 인정 욕망으로 유명한 인정받고 싶은 인정의 욕망과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 사회의 욕망은 사회 형성의 출발점이 되는 욕망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은
이 욕망 위에서 꽃피울 수 있습니다. 이 도표는 개인과 사회구조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동영상의 흐름을 위해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구의 욕망. 즐거움을 추구함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려는 욕망입니다. 섹스 등에서의 쾌락이나 게임이나 스포츠에서의 재미를 추구하는 쾌락 추구형 인간에게서 이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긍정의 욕망. 이는 현실을 받기보다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바꿈으로써 현실로부터 오는 불안을 통제하려는 욕망입니다. 여기에는 극도의 불안을 야기하는 미지의 미래에 맞서 잘 될 거야 라는 희망으로 이 불안을 통제하려는 희망의 욕망, 나는 잘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으로 이 불안을 이겨내려는 자신감의 욕망 등이 있습니다. 이 둘이 없으면 우리들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회피의 욕망은 불안을 야기하는 관계를 회피함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려는 욕망입니다. 괴로움을 회피함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려는 괴로움 회피 욕망. 생명의 위협과 같은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자극으로부터 도망쳐 물리적 거리를 둠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려는 도망의 욕망.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자극으로부터 심리적 거리를 둠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려는 심리적 거리두기 욕망. 주의 욕망.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우리는 어떤 목적 의식도 없이 여기저기에 쉼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집중력의 문제라기보다 불안을 통제하기 위한 욕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게 퍼붓는 자극의 폭격으로부터 오는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제한된 자극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려는 것이 주의의 욕망입니다. 명상 시 떠오르는 망상의 많은 부분은 이 욕망이 만든 것입니다. 이는 또 대중 조작을 위해 기득권 언론들이 자주 이용하는 욕망입니다. 공상의 욕망. 공상을 통해 불안한 상황을 벗어나려는 욕망입니다. 공상은 단순히 무료한 시간을 때우는 것을 넘어서 드라마나 영화 등 많은 문화 장르에 깊게 관여하는 욕망입니다. 대상 전환의 욕망. 대상 전환의 욕망은 능력 밖에 있는 도달할 수 없는 대상 대신에 도달 가능한 것들을 택함으로써 욕망의 불만족으로 인한 불안을 통제하려는 욕망입니다. 귀인 조작의 욕망은 자신의 잘못을 타인이나 다른 것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자신감이나 희망에 가해질 상처로부터 오는 불안을 줄이려는 욕망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욕망을 타인의 욕망으로 돌리는 투사가 있습니다. 부정의 욕망. 이는 현실을 부정함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려는 욕망입니다. 여기에는 불출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는 불안을 야기하는 세상과의 접촉을 회피함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려는 욕망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기억이 의식화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려는 봉쇄의 욕망도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방어 기제 중 억압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봉쇄의 욕망으로도 불출의 욕망으로도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영역의 중심인 나를 이즘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려는 나이즘의 욕망이 있습니다. 러시안 룰렛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게임은 이 욕망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와 같은 극도의 공포 상황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들을 텔레비전을 통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극도의 공포를 통제하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영역의 중심인 나를 잊어버림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는 욕망입니다. 이는 군중이나 집단 심리를 이루는 욕망 중 하나입니다. 회피의 욕망이 잘 통하지 않으면 이런 부정적 욕망을 쓰고, 이 부정적 욕망으로도 불안을 통제하지 못하면 지금 이야기할 제거 욕망을 씁니다. 제거의 욕망, 이는 욕망 충족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려는 욕망입니다. 파괴의 욕망은 분노를 동반한 불안을 야기시키는 대상을 파괴함으로써 불안을 통제하는 욕망입니다. 이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반사회성 성격 장애, 간헐적 충동 조절 장애 등의 폭력성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제거의 욕망은 자살을 하게 하는 욕망입니다.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좌절, 분노, 우울, 공포 등의 상황에서 오는 극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제거하려는 욕망입니다. 이는 불안 통제 욕망 중 가장 극단적이고 최종적인 욕망입니다. 욕망별 설명력을 보면 사회 욕망은 사회 형성과 인간의 사회성, 인정 욕망, 사랑받고 싶은 욕망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객끼리의 욕망은 사회 구조의 형성과 사회 질서, 습관, 태도, 성격, 은유, 환유, 확증 편향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힘의 욕망은 정치제도, 권력욕, 정치학적 인간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의 욕망은 경제제도, 자본주의, 경제학적 인간론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의 욕망은 지식제도, 지식과 진리의 문제, 호기심, 궁금증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추구의 욕망은 쾌락이나 재미 추구의 인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긍정의 욕망은 희망과 자신감과 이것이 상실될 때의 우울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피의 욕망은 괴로움을 회피하기, 도망, 심리적 거리두기, 대중조작, 드라마나 영화의 흥행, 투사 등의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정의 욕망은 운동용 외톨이, 억압, 기억상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나 군중심리 등의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거 욕망은 분노의 원인, 사이코패스, 자살 등의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불안 통제 욕망은 크게 사회구조와 깊게 관련된 욕망들과 그렇지 않은 개인적인 욕망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썸네일에 나온 인물들의 인간론보다 낫지 않습니까? 저희의 이 동영상에서의 장담이 허세라고 판단하시면 언제든지 비판하십시오. 겸허히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참으로 속 시원합니다. 벼는 익으면 숙인다고 했지만 저의 지난 몇십 년의 삶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에서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속 시원함을 느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서양 학문의 가장 큰 난제였던 변화의 문제와 문화마다 개인마다의 다양성과 문화 간 개인 간의 보편성 문제를 나의 영역 이론에서 어떻게 다뤄질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르메니데스의 변화의 부정의 논리는 이 난제의 정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구의 지성계가 미적분에 열광한 이유 중 하나가 변화에 대한 측정이었습니다. 변화와 다양성, 그리고 다른 한편의 보편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영역 이론이 어떻게 잡아내는지 다음 시간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